오늘은 탄소음식 5주차 새활용품 사용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다루어야 할 새활용품을 말하려면 먼저 쓰레기라고 하는 주제를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지금 그 쓰레기의 심각성과 또한 그 쓰레기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자원 순환하는 이야기까지 전개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쓰레기 거절하기, 쓰레기는 없다,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 살기로 했다,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같은 쓰레기 다른 운명의 책과 각종 인터넷 자료를 참고했음을 밝힙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자연은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물과 식물은 필요한 만큼 물질을 사용하고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그 물질을 되돌려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은 쓸모없는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필요에 의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을 사용한 뒤에 필요 없으면 자연에 내다 버리는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쓰레기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쓰레기의 문제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들이 버린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버려야 되는데 다음 사진 좀 보십시오. 이렇게 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종량제 봉투 없이 비닐로 투기하죠. 다음 사진 보십시오. 그 다음은 더 심합니다. 2단 탑을 쌓거나 더 나아가 4층 석탑을 쌓는 신기에 가까운 것도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데는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불법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CNN 기자가 보도한 경북 의성 쓰레기의 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서 전국의 산을 임대해서 저렇게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이들을 취재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저 산 속에 저렇게 쓰레기 더미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불법 쓰레기 투기 조직이 전국적으로 407곳 161만 톤을 산에다가 저렇게 매립했고요. 2020년에만 41만 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먼저 우리는 이 쓰레기 처리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리수거해서 버린 쓰레기는 재활용 업체에서 돈을 주고 이렇게 구매합니다. 재활용 업체는 그중 재활 가능한 쓰레기는 원료로 재가공해서 원료를 필요로 한 기업에 되팔아서 수익을 올리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소각하거나 땅에 매립을 합니다. 자,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쓰레기 1톤당 10에서 15만 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즉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비율이 높으면 재활용 업체의 수익이 높아지고 낮으면 지출이 커지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도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비율이 높을수록 친환경적이며 낮을수록 환경이 파괴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소비자들이 분리수거를 해도 분리배출을 잘못해서 50% 이상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쓰레기가 됩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십시오. 제일 대표적인 것은 플라스틱 페트병입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페트병을 이렇게 버리면 재활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뚜껑과 라벨이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배출해야 하는데 그냥 통째로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십시오. 페트병을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로 만들려면 이렇게 사진과 같이 만들어서 뚜껑을 열고 또 라벨을 떼어서 플라스틱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통째로 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 무라벨 제품들이 더 비싼 금액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표시에는 재활용이 된다고 하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페트병을 만약 분리배출 방법을 알아서 뚜껑과 라벨을 분리해서 버리려고 하더라도 라벨이 잘 뜯어지면 다행인데 저렇게 접착이 되어서 분리배출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시죠. 또 카페 일회용 컵도 재질이 단일화되지 않아서 어떤 것은 페트, 어떤 것은 PS, 어떤 것은 PP, 이렇게 각각의 플라스틱 녹는 점이 제각각 달라서 재활용을 하더라도 재활용이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다음 화면 좀 보십시오.
로고가 찍히면 재활용이 되지 못합니다. 다음 절을 보여주십시오. 이 두 가지 이유로서 재활용 가능 쓰레기의 비율이 점점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재활용 쓰레기의 65%를 사용했던 중국이 수입 중지로 비닐 대란이 일어나 재활용 값이 떨어졌고, 코로나로 택배와 배달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재활용 업체는,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재활용 업체는 현재 인건비, 소각비, 매립비 등 고정 지출은 늘어났는데 잘못된 분리배출로 재활 쓰레기에서 재가공에 창출되는 수익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활용 업체가 80%가 민간 사업장에서 수익이 줄어들면 이 지출도 줄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재활용 업체들이 소각 매립 비용을 해결해 준답시고 불법 쓰레기 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재활용 업체가 매달 소각 매립 비용으로 5천만 원씩 쓰고 있었다면 이 쓰레기 투기 브로커가 업체로부터 2천만 원을 받고 이 쓰레기들을 모두 가져가 불법 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활용 업체는 매달 지출 비용을 3천만 원을 아끼고 브로커는 2천만 원을 수익을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악한 데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브로커들은 전국의 거대한 쓰레기 산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쓰레기 문제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처리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땅에 묻는 매립, 또 불에 태우는 소각, 그리고 재활용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요? 부천 같은 경우는 인천 수도권 매립지로 갑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1992년부터 2018년까지 1억 4,900만 톤의 쓰레기가 인천 수도권 매립지 제1, 화면에 주황색입니다. 제2, 화면에 파란색입니다. 그렇게 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축구장 717개의 면적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금 3-1,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그 3-1 매립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십시오.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 매립지라 그런데 인천시가 2025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반입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1992년부터 2018년까지 매립된 전체 폐기물 약 1억 5천만 톤 중 서울이 55.9%의 절반이 넘는 8,300만 톤, 경기도가 28%, 인천이 16%를 매립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사람은 서울로, 쓰레기는 인천으로 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쾌적한 곳에서 살면서 쓰레기는 당신네 동네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인천이 20년 참다, 더는 못 참아서 2025년까지만 매립한다고 환경부와 서울과 경기도에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것을 님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님비, not in my backyard라고 하는 것의 앞글자를 딴 거죠. 내 뒷마당은 안 돼. 우리 지역에는 혐오 시설은 안 되고 득되는 것만 유치하려는 지역 이기주의입니다. 네 번째는 지구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개인과 국가를 넘어서 지구에도 고스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성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위성지도를 보면 태평양 한가운데 이상한 섬이 하나 보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것은 쓰레기 섬입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십시오. 우리나라 면적의 약 15배의 플라스틱 섬이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환경운동가는 이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북이 코에 무언가가 박혀 있죠. 거북이가 너무 괴로워합니다. 30분간 거북이를 간신히 달래서 빼보니까 저렇게 12cm 정도의 플라스틱 빨대가 거북이 코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바닷속만이 아니라 해안가에도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도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도표와 같이 해안가는 해를 거듭해서 쓰레기가 들어가고 그중 제일 큰 비율은 압도적으로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시죠.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들어간 쓰레기들이 분해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자, 화면을 보십시오. 이 중 100년 이상 오래 걸리는 것들이 여러분 보시면 플라스틱 그리고 철캔 정도입니다. 자, 화면 맨 끝에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는 주황색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것은 무려 바닷속에서 500년이 걸립니다. 무엇일까요? 예, 정답은 스티로폴입니다. 예, 다음 화면 좀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아귀의 뱃속을 갈라보니까 플라스틱 생수통이 나왔습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십시오. 바닷속 플라스틱이 점차 이렇게 작은 알갱이가 되었는데요. 이 작은 알갱이가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것을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이제 우리가 먹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무게로 환산하면 저도 이 자료를 보다가 너무 놀랐는데요. 우리가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을 먹고 있고요. 그리고 월간으로 치면 칫솔 한 개를 먹는 셈이라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인간은 쓰레기 없는 자연의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또 지금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쓰레기의 역습을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이 쓰레기 문제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이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손쉽게 쓰레기를 버려왔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모두 잘 처리되었거니 그렇게 믿었죠. 이렇게 쓰레기 대란, 소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쓰레기 개선 문제입니다. 개인보다 기업과 정부의 개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현 상태에서 개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쓰레기가 줄어드는 양은 미미하고요. 재활용률은 50%를 넘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핵심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바뀌지 않으면 쓰레기 문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 페트병 라벨을 끓는 양잿물에 불려서 철수세미로 빡빡 닦아내서 분리배출할 사람 있을까요? 다음 화면 좀 보십시오. 이 카페 일회용 컵에 잉크를 화학양품으로 일일이 지운 후에 분리배출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따라서 재활용품은 소비자만의 의무가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기업과 또 소비자 그리고 재활용 업체 모두의 공동 의무가 되어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포장재를 줄이고 또 플라스틱을 만들더라도 같은 재질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률들을 계속해서 높이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업 홈페이지에 또 SNS를 통해서 기업에게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같은 쓰레기 다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쓰레기는 무조건 줄여야 합니다. 매립장도 소각장도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요. 무한정 시설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이 좁은 땅덩이에 쓰레기가 넘치는데 아무리 쓰레기를 반기지 않으니 머지않아 우리 집 앞에 쓰레기 동산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상품을 기업은 계속해서 만들고 소비자는 그것을 구매해야 합니다. 어차피 쓰레기가 없이 살 수 없다면 리사이클링, 재활용과 또 업사이클링,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으로 돌고 도는 이 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서 그것이 쓰레기를 줄이고 또 오히려 쓰레기를 보물로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리사이클링인데 재활용입니다. 이 리사이클링, 이 재활용은 한 번 사용한 물질을 다시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폐유리병을 조각내어서 녹인 후에 다시 새 유리병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이 삐걱거리듯 물질도 오랫동안 계속 사용하면 기능이 떨어져서 기능이 떨어지면 가격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리사이클링, 재활용은 다운사이클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폐유리병을 멋진 새 컵으로 만드는 업사이클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여러분, 업사이클링은 무엇과 무엇의 합성어일까요? 다음 화면 좀 보십시오. 네,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의 합성어로 제품의 가치를 높인 재활용이라고 한 뜻이고요. 우리말로는 재활용입니다. 업사이클링은 버려진 것에 새로운 디자인을 접목해서 완전히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것이 바로 업사이클링입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십시오. 네, 현대백화점 홈페이지에 가면 고가에 팔리고 있는 가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스웨덴의 세계적인 업사이클링 제품인 프라이탁이라고 하는 가방입니다. 여러분, 가격이 지금 꽤 높죠? 예, 이것은요, 다음 화면 좀 보십시오. 5년 이상 된 트럭 화물 덮개 천으로 저렇게 가방을 만든 것입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십시오. 예, 버리는 운동 유니폼으로 만든 나이키 신발, 바다에 버린 페트병으로 만든 아디다스 신발, 이제 쓰레기가 명품이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버리는 이 폐 마스크로 멋진 플라스틱 의자를 만든 대학생 김하늘 씨는 요즘 녹색 시대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쓰레기지만 다른 운명이 되었습니다. 혹 아시나요? 세계에서 제일 큰 새활용센터가 여기 우리나라 서울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 새활용센터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면서 제가 여러 가지 가게를 봤는데 첫 번째 가게는요, 에코파티 메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업사이클링 1호점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름다운 가게 업사이클링 브랜드입니다. 이곳은요, 소파와 차양막 그리고 양복을 만들고 버린 이 짜투리 가죽과 천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네, 두 번째는 쉐어라이트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 태양광 또 반도체에서 버려지는 칩으로 전기 없는 아프리카 오지에 빛을 밝히는 LED 램프 기업입니다. 또한 불량 사파이어로 멸균 살균기를 만들어서 아프리카, 탄자니아, 우간다 등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면서 또한 찾아가는 과학교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십시오. 또한 우유곽으로 만든 지갑과 필통, 또 버린 책에 BTS 인물 작품을 만드는 곳, 다음 다 쓴 스키를 의자로, 또 버린 커피가루로 등을 만들고요. 다음 화면 좀 보십시오. 버린 드럼통을 의자로, 또 커피캡을 다육이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버려지는 쓰레기에 창의적인 디자인을 더해서 새활용품을 이렇게 만드는 곳인데요. 거기 가서 제가 새활용품을 가르치는 분의 인터뷰 영상을 잠깐 찍어왔습니다. 여러분,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에 버려졌던 양발목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을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작품이 나와서 방석이라든가 이런 가방, 이렇게 텀블러 담을 수 있는 병 이렇게 만들고요. 또 이런 거는 과일 상자에 들어있는 완충제고요. 또 이런 거는 배너로 해서 이렇게 열쇠고리 키링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카페에서 주는 일회용 커피잔을 양발목으로 엮어서 좀 담을 수 있는 바구니 역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네. 그 쌀포대 같은 데 위에 마감 처리하는 실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실로 해서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서 이렇게 커피 캡슐로 해서 바람 불면 소리도 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약간 장식용으로 만들고, 이것도 커피잔 뚜껑 부분에 또 오려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아, 대단한, 아주 창작력이 아주 그냥 대단하시네요. 강사님들이 따로 계시는데, 네. 그다음에 이런 거는 택배 상자예요. 네. 올려서 액자식으로 이쁜 사진 넣으면 액자식으로 이렇게 설명 안 하면 이게 종이 상자라는 걸 잘 모르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금 이런 거는 배너거든요. 이게 불이 켜지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건전지가 달아져가지고 네. 밤에 쓰면 되게 이뻐요. 장식 효과도 있고. 그건 뭐로 만든 거죠? 배너요. 배너.
배너 저기 아시죠? 현수막 세워놓는 배너. 세워놓는 배너 있잖아요. 네네, 예. 강사님도 계시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런 거는 세탁소 옷걸이잖아요. 아, 네. 세탁소 옷걸이인데 버려지는 옷 같은 걸로 해서 약간 이렇게 해서 드림캐쳐 만든 거고, 이게 지금 불이 전등이 들어오는데 예. 지금 헌에서 잘 안 비춰져요. 이거 밤에 키면 네. 장식 효과도 있고. 이런 것도 버려지는 목재를 이렇게 짜투리로 오려서 이렇게 장식 효과도 하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짜투리 가죽으로 이렇게 키링이라든가 예. 지갑 같은 거, 카드 지갑 이렇게 만들고요. 지금 여기 있는 작품들이 되게 인기도가 높은 것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반복돼서 이제 조금씩 변형시켜서 만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버려지는 쓰레기를 잘 활용해서 진짜 그렇죠. 업사이클링을 한 거네요. 집에서 흔히 네. 나오는 것들로 해서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고 구하기가 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되게 주부님들이 이런 거에 되게 인기가 많아요. 가죽 제품하고 이런 거. 감사합니다. 되게 네. 이제 오늘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오늘 우리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말씀과 거꾸로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 악한 데는 얼마나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하게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왜 사람들이 악한 데는 지혜로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보면 18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랬습니다. 예, 자기들의 배만,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돈이죠. 그래서 자기 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산에, 그리고 우리 집이 아닌 다른 지역이면 된다는 이기심 속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루트 5천만 원을 내자니 아까우니까 반값을 내더라도 몰래 산속에 버리면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수많은 자연 속에 버려서 피조물들이 신음 속에 살게끔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부메랑이 되어서 역습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대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이제 멈추게 될 것입니다. 좀 불편한 삶이겠지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미래를 바꾸어가는 길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실천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활용, 새활용을 위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사는 10계명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버릴 때 한 번 더 생각하기입니다. 자, 모든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버릴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혹 버리신다면 이 중고 거래 앱을 통해서 되팔거나 혹은 업사이클링, 이 재활용하는 것에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계명은요, 물건 살 때 충분히 고민하고 사되 친환경 물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요즘 무라벨 용품 등등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쓰레기 잘 버리기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또 속해 식구들에게 쓰레기 분리 배출 교육을 통해서 쓰레기를 잘 버려 이 리사이클이 되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요즘 택배에 아이스팩 같은 것들이 오죠. 사실은 그것이 재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거업체에 반납을 하면 장바구니 같은 것들을 증정해 줍니다. 제5계명은 리필 상품 구입하기입니다. 여러분 손세정제, 샴푸, 또 섬유 세제 이런 거 구입할 때 플라스틱 용기가 이미 있다면 필요 없으면 리필 제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6계명은 빨대 거절하고 빈 용기 챙기기입니다. 여러분이 음식 포장 주문할 때 빈 용기를 한번 챙겨가 보십시오. 그리고 카페에서 빨대 사용을 하지 마시고 다회용의 텀블러를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제7계명은 종이 영수증을 거절해 보는 것입니다.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종이 영수증을 거절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전자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는요, 용기를 버릴 때 잘 씻어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보다가 보니까 화장품, 그런 것에 이물질들이 있으면 전량이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깨끗이 하고 버리면 여러분들이 전량소각 또 매각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9번째는요, 업사이클링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겁니다. 자, 제가 서울 새화령 프라자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 갔다 와서 알고 보니까 우리 가까운 지역에 새화령 프라자 같은 곳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또 그곳에 가셔서 방문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한번 여러분들이 현장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0계명은요, 새활용품 사용하고 홍보하기입니다. 여러분,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는 플라스틱 방앗간 같은 것으로 이제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저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새활용품 거기를 다녀오다가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에 플라스틱 방앗간이 있대요. 우리가 보면 이 병뚜껑을 그냥 같이 이렇게 버리는데 병뚜껑을 버리면 같이 이게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병뚜껑을 다 떼어서 모았다가 우리나라에 플라스틱 방앗간에 보내주시면 기업은요 그것을 갖고 제품을 만들고요 거기 가면 여러분에게 치약 짜게를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매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실천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쓰레기에 새 생명을 넣는 일, 이것이 새 활용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십시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재활용, 리사이클 옷을 주로 입는다고 합니다. 영부인들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지금 그것을 실천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로벌 가수 블랙핑크와 BTS도 버려지는 쓰레기에 그 폐 웨딩 드레스로 지금 저 화면에 보이듯이 폐 웨딩 드레스로 업사이클링, 재활용되어서 저렇게 저들이 입고 한복을 입으면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쓰레기 박사 홍수열 한국자원순환사연구소 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품을 사면 그 제품에 대한 쓰레기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제품을 사면 그 제품에 대한 쓰레기도 책임을 져야 한다. 예, 참 울림이 있는 말입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그 생각을 실천으로 지금 옮기고 있고요. 또 모두가 살기 위해서 이 의식을 갖고 지금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쓰레기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서 업사이클링, 재활용품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소비해서 이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원이 돌고 도는 이 순환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그것이 쓰레기를 줄이고 오히려 쓰레기를 보물로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녹색으로 물들이며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아가는 우리 꿈마을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